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고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10cm, 많은 곳은 30cm 이상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서 지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영동 지역은 영상 1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떨어진 기온 탓에 길이 빙판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첫눈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 내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눈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세계 15개국 7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아트 퍼포먼스 페인터즈가 개최됩니다. 리포트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문화, 체육,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범시민연대가 어제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해촌 폐쇄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원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며 시민들의 연대뿐만 아니라 행정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월군에 따르면요, 무료로 제공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된 경우에 단속 전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이동 시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영월군 안전교통과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 지역 귀농 인구가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강원 귀농 귀촌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해 도내 귀농 인구는 951명으로 전년 대비 303명이 줄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를 시군별로 살펴보면요, 횡성군이 가장 많았고 홍천군, 원주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은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폭설에 강풍까지 동반한 이번 첫눈으로 교통사고와 정전사고 그리고 시설물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각 시군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김진태 지사를 연결해서 강원도의 피해 상황과 앞으로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26일부터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접수된 피해 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총 166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네. 횡성에서 그 축사가 붕괴돼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네. 이게 눈이 아주 무거운 습설이 내리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한 145건 이상 이렇게 쓰러졌고,
정전도 많이 발생했고 뭐 교통사고도 났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11월에 내린 눈의 적설량치고는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이상기후 영향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 강원도에 내린 눈의 양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네, 11월 눈치고 정말 많이 내린 겁니다. 이 수도권 일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117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 강원 지역에는 눈이 주로 1월 달에 그것도 이제 영서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월에는 이제 영동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평창이 한 30cm 내린 이런 기록을 세웠고 좀 이제 드문 일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폭설에 대비해서 강원도 도로라든지 이런 그 위험 시설 곳곳에 제설 장비 그리고 제설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제설 장비는 제일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뭐 덤프 트럭 같은 거는 약 한 1,700대, 다른 뭐 포크레인, 페로다, 유니모그 이런 또 특수 제설 장비를 약 3,000대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 지금 아주 지금 풀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죠. 제설 인력은 우리 뭐 시군 포함해서 전 공무원 거기에다가 이 제설 기사 특히 자율 방재단이라고 봉사해 주시는 분까지 다 합치면 한 36,000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분도 민간도 계시고 또 용역회사 직원들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만반의 준비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책과 각 시군의 또 대책이 또 따로 또 준비가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보통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제설하면은 강원도 금년 초에 그때 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 개막식 하는 날 눈이 엄청 내렸었습니다. 평창 강릉 일대로 해서 그거를 밤새 다 치워서 뭐 좀 전 세계를 다 놀라게 했었던 적도 있고 또 작년 1년 전에는 그 전라 북도까지 우리가 이 제설 장비를 보내서 타 시도까지도 지원해 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재난에는 어떤 뭐 다른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군 다 이제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먼저 이제 그 시군 각 지역에서 이 제설을 하다가 그게 조금 한계 초과됐을 때는 다른 시군 또 우리 도에서도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눈이 오면 그게 다 멈추고 나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오기 전부터도 합니다. 사전에 제설제를 뿌리고 여기를 다 이런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눈이 오는 동안에도 당연히 제설 작업을 해서 저희들은 눈이 멈추면 제설 작업도 끝난다는 것을 모토로 아주 신속하게 밤샘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설제는 이 경사지에 보통 뿌리잖아요. 경사진 도로라든지. 이건 미리 뿌려놔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염화칼슘 살포기도 많이 좀 확보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염화칼슘보다 최근에는 그 소금을 사용합니다. 아, 소금을 사용하는군요. 네, 이게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고 그 비용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염화칼슘에. 그래서 제설제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미리 뿌리고 이거를 물에 녹여서 중요한 이런 데는 또 이거를 염수 살포도 하고. 물에 녹여서 또 살포를 하는군요. 그렇게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횡성군 서원면에서 축사 붕괴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지붕이 무너져 내리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그 보수를 하러 가시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군이라든지 뭐 도청에 전화를 해서 이게 뭐 무너진 축사나 뭐 시설물들을 좀 어떻게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우리 소방하고 경찰, 또 우리 이제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다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이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면 직접 들어가셔서 작업하시지 말고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장비, 이런 포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좀 적시에 좀 공급이 좀 돼서 지원이 돼서 네, 맞습니다.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상기후 탓에 정말 엄청난 눈이 내렸고 어제 원주의 그 만종교차로에서 53종 추돌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고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좀 더 신속하게 좀 사고 처리나 재난 대응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긴 하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좀 대규모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나마 여기에 이제 경상자 3분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추돌 차량이 있고 했는데 이거를 사고 발생으로부터 통행 재개, 청소까지 다 하는데 3시간 만에 이걸 사실은 다 치운 겁니다. 네. 물론 거기에 있었던 분은 단 10분, 20분도 굉장히 길고 답답하셨겠지만 네. 이거를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데 3시간이라 그랬다고 하면은 이런 우리도 좀 최선을 다했다.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고 원인 같은 것은 지금 이제 관계기관하고 이제 그거를 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제설 작업을 다 직전에 전부 다 마친 상태인데 네. 이게 눈이 완전히 그치지 않고 조금씩 계속 좀 이 눈이 날리고 있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이제 전부 좀 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적시에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이런 대응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어떤 위험한 상황 같은 데는 이런 행동 요령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을 좀 피하시고 교통 같은 것도 이렇게 눈비가 올 때는 확실하게 좀 감속을 해주시고 좀 그런 이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런 것을 좀 숙지하시고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눈을 정말 밤새서 이 담당 공무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걸 이제 다 치우는데 이게 계속 그치지 않고 내리거나 할 때는 좀 이 한계에 다다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좀 노력해서 이런 상황을 좀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도민들이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좀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진태 지사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의 기획 공연인 페인터즈가 내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인터즈가 어떤 공연인가요? 네, 페인터즈는 라이브 드로잉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서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연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아트 퍼포먼스 공연인데요. 춤을 추듯 그려나가는 액션 페인팅, 빛을 조각하는 라이트 카빙, 물 위로 번지는 아름다운 색채의 마블링 아트 등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통해 미술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페인터즈는 2010년 첫 공연을 시작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5개국 67개의 도시의 월드 투어를 마쳤고요. 누적 관람객 수 710만 명을 기록한 검증된 넘버벌 퍼포먼스 공연이라고 합니다. 4명의 페인터즈가 실시간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보여주고요. 3D 비디오 프로젝션 맵을 통해 입체 영상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관객이 무대 퍼포머와 함께 미술 작품을 드라마틱하게 완성해가는 조력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페인터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대 위로 불려나가 함께 무대를 꾸며야 할지도 모르니까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술 같은 미술쇼라고 불리는 페인터즈는 내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오후 3시와 저녁 7시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 티켓 링크에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예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전석 3만 원인데 원주 시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재단 강근호 문화홍보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공연 이름대로 페인터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특이하게 보는 거는 그 미술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미술은 이제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음악과 특수효과와 함께 이제 동적인 그런 극적인 요소까지 다이나믹하게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꼭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예술 장르라든지 공연 장르가 다양하구나 이런 또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인터즈 공연에는 정말 다양한 미술 기법들이 등장한다고요? 네. 우선 페인터즈는 넘버벌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내내 한마디의 대사도 소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공연장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다양한 변화와 특별한 공간을 선사하는 역동적 미디어 아트로 공연이 시작이 되고요. 그라타주 기법으로 음악에 맞춰 빛을 조각하듯 그림을 그리는 라이트 카빙, 배우와 관객이 어반 댄스를 함께 즐기다 보면 어느새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의 탄생을 마주하게 되는 액션 페인팅, 무협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배우들의 무술 안무에 집중하는 동안 먼지처럼 사라진 영웅을 한순간에 되살려내는 더스트 드로잉, 빠른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동양화 속 백호들을 그리는 스피드 드로잉, 한국의 자연절경을 빛으로 그려내는 야광 드로잉 등 지루할 틈이 없이 관객들을 미술의 세계로 이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문화재단 강근호 문화홍보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도 어떤 배우들이랑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넘버벌 공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인들도 그다음에 친구분들도 같이 다 올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원주문화재단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이니까 꼭 이번 주 토요일 3시, 7시 잊지 마시고 저희 공연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발한 반전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페인터즈의 무대 바로 내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페인터즈와 함께 미술의 세계로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의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농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DB가 첫 연승을 챙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DB가 A매치 휴식기 뒤에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바로 어제 고향 순호를 홈으로 불러들여 88대 78로 승리했는데요.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전 승리에 이어서 2연승이자 올 시즌 처음 나온 연승입니다. 이로써 시즌 4승 8패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쉽지 않은 승부이긴 했지만 벤치 멤버들의 화력도 빛났고 특히 종료 30여 초를 남기고 투입된 신인 김보배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골밑 슛까지 성공시키면서 짧은 시간에 데뷔 득점까지 챙겼습니다. 원주 DB는 바로 내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하는데요. 비록 시즌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 소노의 감독이 또 원주 DB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태술 감독이었죠. 김태술 네. 감독. 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원주 출신의 국민 작사가죠. 고 박건호 선생을 기리는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네, 가수 조용필의 모나리자, 나미의 빙글빙글 모두 다 잘 아시는 곡일 텐데요. 바로 7080 대한민국 대중가요계를 대표하는 곡인데 바로 이 노래들을 작사한 고 박건호 선생을 기리는 음악회가 바로 오늘 오후 6시 30분 치악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시인이자 작사가인 박건호 선생은 1972년 박인희의 노래 모닥불을 통해 작사가로 데뷔했는데요. 이후에 이용의 잊혀진 계절,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등 숱한 히트곡과 함께 노래 3천여 곡을 작사했고 200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송가인을 비롯해 서른도, 전영록, 안성훈, 김수희, 신신, 남궁옥 군, 임수정, 나태주, 정다경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데요. 세대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사한 한국 가요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박건호 선생의 발자취를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작사가시죠? 박건호 선생님. 네. 고향이 원주시 흥엄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고향까지는 잘 몰랐는데 네. 자, 네, 이 밖에도 태어나셨군요. 네, 네. 이 밖에도 원주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우선 원주 문화재단의 기획 전시 짐 아비뇽 21세기 스마일이 오늘 치악 예술관에서 개막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기발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합폭에 담아내는 짐 아비뇽의 작품 130여 점을 선보이고요. 내일 오전 10시 기업도시 샘마루 공원에서는 원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견종별 게임부터 각종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원주 문화원에서는 의병대장 민궁호 예술문화 사업으로 창작 뮤지컬을 내일 오후 2시 30분과 7시 문화원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일 예정으로 일제의 대항해 정미의병을 일으켜 역사적으로 큰 활약을 펼친 원주 의병들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리포터 현장에서 원주문화재단의 페인터즈 공연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또 행사들이 원주문화재단 그리고 원주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월 소식 알아볼게요. 영월에서도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늘 오후 7시에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8회 정기연주회 환희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이 연주되는데요.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김석구 지휘자와 박상돈 바리톤, 유하나 오케스트라 단원, 김다빈 강사의 협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네.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